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작된 4월 임시국회 쟁점은 성완종 리스트였습니다. 성완종 리스트가 불러온 파문에 대한 정치권 반응부터 잠시 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3일 월요일 뉴스K 잠시 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돌아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보이는 라디오가 탄생했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대를 책임질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 정의로운 변호사들의 법조 뒷담화, 이런 변이 있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한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화제의 주인공을 만나 한국 정치를 해부한다. 이용마의 한국 정치. 뉴스와 토크를 아우르는 무개념 토크쇼 김성수, 최영일의 맛있는 수다. 역사 왜곡 문제를 파헤치는 진실 프로젝트 100년 전쟁. 음악을 통한 정면 승부. 신개념 뮤직 토크 DD쇼.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강제 소환 방송. 고퀄리티 보이는 라디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월 6일 오후 6시 본방사수. 국민들 모두 보라. 뉴스K가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녁 7시 2시간 빨라진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시작된 4월 임시국회 쟁점은 예상하신 대로 성완종 리스트였습니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로비 리스트 속 인물이기도 한 이완구 국무총리가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했는데요. 어떤 의혹과 해명이 오갔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권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완구 국무총리가 출석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추궁이 많이 이어졌겠습니다. 네, 여야 의원들은 성완종 전 회장의 바지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에 이완구 총리의 이름이 적혀있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금액은 적혀있지 않았지만 이완구 총리의 이름이 거명된 만큼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이 총리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은 물론 후원금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비리척결 담화 발표 나흘 뒤인 지난달 22일 성 전 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통화에서 성 전 회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구명 요청을 했는데 자신이 당당히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한 게 섭섭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필요하다면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소환을 요청하면 소환을 응할 용의가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완구 이렇게 써있는데 왜 적혀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2일 날, 3월 22일 날 제가 통화할 때 억울함을 호소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 국정을 수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억울한 점이 있거나 좀 답답함이 있으면 검찰에 가서 상세히 밝히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섭섭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완구 총리와 성 전 회장에 관한 그 이완구 총리의 통화 목록 그게 논란되고 있는 가운데 이 총리가 성 전 회장과 많이 소환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많이 가까운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야당 측에서 아니다. 상당히 친분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다고요. 네, 홍영표 민주연합 의원이 제보받은 바로는 이완구 총리가 인사청문회 당시 여러 가지 문제로 인준이 어려워질 것 같자 성 전 회장을 중심으로 한 충청포럼에서 적극 지원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의원은 충청포럼에서 여러 단체의 이름으로 이완구 총리 인준을 지지하는 현수막을 충청권 전역에 5천여 장 내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 같은 지원에 대해 자발적인 일이었는지는 모르나 본인은 요청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충청포럼은 성 전 회장이 충청권 의원들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만든 모임인데요. 이 총리는 자신은 충청포럼에 가입한 적도 없고 성 전 회장과 의정 활동을 함께한 것 외에는 친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특검에 대한 요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야당은 현직 국무총리와 전현직 비서실장이 연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검찰 수사가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특별검사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오늘 대정부 질문에 앞서 비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특검의 최종 지명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조건 없이 수용해서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특검은 국민 의혹 해소 차원에서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특검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 나선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검찰이 먼저 특검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로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거나 검찰 수사가 국민의 의심을 사는 일이 발생한다면 특검으로 가는 것도 결코 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미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철저하고 공정히 수사할 테니 그 결과를 보고 판단했으면 한다며 특검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여야 간 공방도 거셌다고 하더군요. 네, 여당 의원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 성 전 회장에 대한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야권 전반으로 수사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공격했고,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요직 인물들이 대거 연루된 점을 들어 정권 탄핵감이라고 맞섰습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성 전 회장이 이례적으로 2차례나 특별 사면을 받았다면서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정청래 민주연합 의원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의 기준대로라면 10번이라도 박근혜 정부를 탄핵해야 할 사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이 총리와 관련자들이 직무를 내려놓고 검찰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총리는 그럴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예,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참여정부 물타기 하려고 한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어제 별도로 구성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는데요.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경남기업 의혹 관련 특별수사팀이 성완종 리스트에 적힌 글씨가 성 전 회장이 직접 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 메모가 성 전 회장의 자필이 맞다고 결론 짓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이 메모에 적힌 인사들이 성 전 회장과 최근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검찰은 진상규명의 핵심이 될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 2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취재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는 24일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찬반 투표 결과 84%가 총파업에 찬성한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총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은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이 오는 24일 다음 주 금요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투표가 가결됐음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번 총파업 투표에는 총 투표자 65만 9천여 명 중 42만 9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투표율은 65%, 찬성률은 84%가 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40만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84%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을 택한 것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은 노사정위원회를 들러리로 내세워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정치적 발판을 쌓으려 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공무원 연금 계약 중단,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인상, 세월호 진상규명 가로막는 시행령 폐기 등을 내세웠습니다. 한편 정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정책이나 법 개정 사항 등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계와 대화를 계속해 나가야겠지만 불법 파업 등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 총협회도 성명을 통해 이번 파업은 세월호 일주기 추모 분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대정부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의 원칙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24일부터 이달 말일까지를 총파업 투쟁 주간으로 설정하고 지역별, 의제별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절인 5월 1일에는 서울 시청광장에서 10만 조합원이 집결하는 세계 노동절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고액 등록금, 교수와의 갑을관계, 대학교뿐 아니라 대학원에서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생활고와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모여서 피해 사례를 나누고 그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강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을 받고 생활비 역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더 필요한 생활비와 그리고 대출된 그런 빚을 갚아내기 위해서 편의점이나 미술과외 그런 아르바이트 여러 가지를 병행을 했습니다. 운이 좋아서 저는 조교 근무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문제는 수업 시간에 맡은 발표마저도 제대로 해가지 못해서 제가 있었던 대학원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의무적으로 근무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집에 일이 있어도 갈 수 없게 무조건 근무 시간은 지켜지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대학원생이 눈물이란 주제로 등록금 등 대학원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증언대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대학원 등록금입니다. 대학원에 진학한 이후에는 매일 오전 편의점에 출근하여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를 하고 동시에 주 3일 동안 학원 강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립대학 대학원의 경우 2014년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일반 대학원 석사과정은 535만 원, 박사과정은 603만 원이었습니다. 사립대학 일반 대학원은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석사와 박사과정 모두 1,040만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높은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제도 등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또한 조교 자리라는 게 그리 흔치 않습니다. 저는 3군데가 넘는 조교 채용 공고에 지원하였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근로의 명목으로 지원되는 연구조교와 행정조교의 수요도 적을 뿐 아니라 높은 등록금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갑을관계 역시 대학원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힙니다. 교수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해도 학업이나 진로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졸업 가능 여부가 모두 교수와 그 랩실 선배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어떤 불만이나 힘듦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비밀 유지가 되기도 힘들고 또 제대로 된 해결기구가 아니라면 학생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학원 진학이 선택사항이라는 인식과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도피처라는 생각이 사회에 만연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로 미래를 위한 지식을 생산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의 교육 환경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기는 국민TV.
참여연대가 모욕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온라인상의 표현을 형사처벌로 다스리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민주주의에 저해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최근 논란이 된 홍가희 씨의 사례도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측 입장을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들어봤습니다. 발표한 사례들은 보면 분노할 만한 상황을 보면 국민들이 좀 극도의 표현을 통해서 그 분노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이렇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어떤 표현이 좀 과하다고 해서 검찰이 형사처벌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느낀 바대로 서로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가 됩니다. 국제인권법은 견해의 표명은 또는 감정의 표명은 형사처벌되어서는 아니 된다. 단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의 선동 이런 것들은 같은 표현이라도 더 그렇게 물리적인 해악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소수자에 대한 차별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을 규제하려는 입법안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로 차별금지법들인데 차별금지법 내에 차별 표현을 규제하는 조항들도 있습니다. 그 조항들 중에는 반드시 형사처벌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규제를 지향하는 그런 법안들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뒤늦게라도 모욕죄 고소가 남용되고 있는 가능성을 우선 인정한 것은 진일보한 것 같습니다. 모욕죄가 고소 남용을 하기에 매우 쉬운 현재는 모욕죄 정의가 그냥 아무런 더 구체화 없이 그냥 모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소 남용으로 든 사례들이 홍가희 씨 이전에 이미 일배충이라고 불렸다고 해서 수십 명 고소한 사례들 많이 있었는데 이런 고소남용 가능성의 인정이 왜 이렇게 늦게 됐는지 고소남용의 사례들을 검찰에서도 인정했다는 것이 앞으로 그 법을 바꾸고 이러는데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홍가희 씨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제 입장에선 지금 바람직한 건 아니죠. 홍가희 씨는 어찌됐든 형사처벌 제도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한 것이고 이걸 고소남용 사례로 보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고소남용 사례인 이유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단어의 사용을 유도한다거나 쉽게 말해서 이제 일배충이냐 이제 이런 정도의 단어거든요. 그것하고 홍가희 씨가 당했던 그런 악플의 깊이와 범위는 비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의 생각에 고소남용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한쪽은 유도됐고 한쪽은 유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것과 관련없이 더 중요한 건 한쪽은 도움을 요청했고 한쪽은 도움을 요청 안 한 거죠. 민들레에 상큼한 양념을 더해 접시에 담아냅니다. 쓴바귀는 굵은 뿌리만 가려서 매운 양념에 묻혀내지요. 입만 무성해진 지금이 나물로 익혀 먹기 좋은 건 원추리입니다. 농약 치지 않는 저희 논둑에는 달래, 냉이 캐는 할머니들이 자주 다녀가시지요. 들에 흔적만전인 봄나물 캐다 솜씨 있게 묻혀서 어린 학생들 크게 한 숟갈 뜬 밥 위에 한 젓가락 올려주고 싶어집니다. 돈 걱정, 가난 부끄러움 없이
밥 한 그릇 먹이자는데 (4월 13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알차고 더 깊은 뉴스로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